폼페오가 그 방문하기 며칠 전에 쭉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바람을 잡아온 것은 북한이 한방에 핵리스트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살라미식으로 잘라가지고 단계별로 핵신고를 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 측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미국을 설득한 주요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렇게 갈 거라 했는데 폼페이오의 방북을 한 열흘 앞둘 때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주 얕게 미국이 지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면서 풍계리나 뭐 이런 데만 좀 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제출하고 그걸로 종전선언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였는데요. 가기 이틀 전인가 갑자기 강경화가 나서서 핵 리스트 신고는 뒤로 밀어버리고 신뢰 회복 조치가 서로 중요하다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 참관단 이런 것과 또 동창리 참관단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선언을 이렇게 맞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지금 북한이 어차피 폐쇄 시효를 한 동창리는 미리 하고 영변은 종전선언을 했을 때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썩 흘렸지요. 그러면서 핵리스트 신고 이야기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북한이 더 강경하게 가버렸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요. 자, 폼페이오를 만난 자리에서 폼페이오가 요구한 핵리스트 제출을 북한이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요. 핵리스트를 일부라도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측이 미국이나 북한을 설득하려고 했던 살라미식 단계별 핵리스트라도 해주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번에 성공적이다라고 포장하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액을 복걸한 모양새입니다. 이것도 정말 웃겨요. 미국도요. 폼페이오나 트럼프가 없어져야 저 북한을 제대로 길들일 수 있지. 저 두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그렇게 말하니까 김정은이가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싸움이 될 것이다면서 아예 핵리스트 제출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비핵화 조치를 하려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너네가 이제 종전선언을 해서 미 북한의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빠른 속도를 낼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유예 돌려주는 것 등 성의 있는 조치를 했다. 미국도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하고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는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무기 개개 제거를 요구하고 또 보유 핵탄두 ICBM 이동식 발사대 일부라도 폐기 또는 반출하면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서로가 입장이 마주치면서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은 너네 마음대로 폐기할 게 아니라 폐기하기 전에 활동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과 IAEA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이는 영변에 대한 이야기는 비건하고 최선희 실무 라인에서 하기로 하자 했고 그래서
이 비건과 최선희가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만나기로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미래로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폼페이오의 말은 선거용 뻥이고,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선거로 궁지에 몰려있는 부분을 악용을 해서 이제는 부분 핵리스트 신고도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면서 너가 미리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해라 했고, 폼페이오는 영변 핵시설 폐쇄는 사전에 조사받지 않은 폐쇄는 무의미하고 단계별 핵리스트라도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더 보태어 대량 살상 무기 플랜을 계획을 중단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핵 무기 일부나 ICBM 일부를 폐기 반출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격차가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나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뭔 합의를 한다고 합의 운운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비건 미국의 대북교섭 특별 대표가 최선희한테 미팅에서 바람을 맞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는 비건하고 최선희가 이 문제를 정리해라 해놓고는,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가 뭐라 했습니까? 시간 장소까지도 그 두 사람이 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최선희가 비건을 안 만나고 유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은 비건대로 16일 날 모스크바를 들렀다가 파리로 갔다가 브뤼셀 본부, EU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느냐? 문재인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쇼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 쇼를 하고 있죠. 프랑스, 이탈리아를 거치면서 교황까지 만나서요. 여기에 미국은 비건을 보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또 한 바퀴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을 놓고 서로 각자 다른 약을 팔러 다녀요. 미국은 이 약을 먹으면 제정신이 듭니다 하고, 한국은 이 약을 먹어야 미칩니다 라고 하는 약을 팔러 다녀요.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은 엊그제 프랑스 르 비가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EU의 핵심 국가이고, 그러니까 프랑스를 한참 띄운 다음에 자신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부분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한국 국민 앞에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존중을 해야 됩니까?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 차례 김정은을 만나보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북한이 체제 안정을 보장받는 대신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문재인 당신은 북한이 앞으로 1, 2년 뒤면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밝혀지기 전에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을 다 맺어서 한국을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일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당신은 정말 국민 앞에 어떤 국가 반역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봅니다. 우는 북한이 4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 핵 개발이 아닌 경제 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당행했다. 웃기고 자빠졌네요. 김정은이가 뭐 간부들 모아놓고 무슨 앞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어쨌다 했다고 그걸 그대로 소개하는 당신은 북한의 대변인이요 뭐요? 25년 핵 협상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자, 프랑스 가서도 북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는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현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대를 유관국 창관 아래 영구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의향을 피력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다 해봐야 아는 일이고 동창리나 풍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러면서 국제 제재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미국은 지쳐서 그냥 ICBM만 북한이 안 쏘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해라 갖고 있든가 말든가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고 나자빠지게 하려고 만들고 있고 문재인 당신이 그 다음에 한국의 일본에 대해서는 핵을 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북한 핵은 우리 거다라고 하는 한국의 썩은 놈들 저 북한 핵이 우리 거라고 하는 놈이 주변에 있으면 혹시 술 먹다가 밥 먹다가 술상을 엎어버리고 밥상을 엎어버리면서 뺨을 한 대 때리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놈들은 사람이 아닌 놈이에요. 우리가 핵 가지고 뭘 하겠다고 북한 핵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놈이면 얄팍한 민족주의적인 그 민족도 아니에요. 핵을 갖고 주변을 협박해서 약탈식 국가를 가겠다라는데 우리가 무슨 만주 도적대요? 예? 좌파들이 저보고 만주 개장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주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도적대, 비적대요. 핵을 가지고 뭐 할 건데. 정말로 북한 핵이 우리 거 아니냐, 통일되면 이래 말하는 놈이 있다면 그런 놈은 내 앞에서 걸리면 그냥 안 둡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비건에 대해 협상 상대방인 최선희와 회담 일정이나 여행 일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최선희 부상을 만날 계획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소련의 타스 통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비건이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협의했다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최선희가 다녀간 러시아에 비건을 보내고 또 문재인이 돌아다니고 있는 유럽에 또 비건을 보내서 뒤를 쫓아다니면서 문재인이 이야기한 부분이나 최선희가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두 사람이 어지럽혀 다닌 길을 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건의 유럽형은 남북이 지금 제재 완화 캠페인 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 완화가 없다라는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이야기했던 핵 사찰의 세부 방식 일정을 정할 실무회담이 북한이 지금 지연 전략을 쓰면서 시간 날짜를 최선희에게 잡아라 해놓고는 최선희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너네 아무리 그래봤자 선 비핵화 안 하면 우리는 너네들한테 양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비건이 지금 미국이 협상 장소로 정한 오스트리아 빈이나 스위스에서 실무회담을 할 가능성이 이번 주말쯤 있느냐 하지만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어차피 2차 미북 회담이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간 마당에 우리가 여기서 미국한테 뭐 해줄 필요 없다.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은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후닥닥 그냥 미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종전선언을 합의하고 그 발표만 11월 달쯤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려 했지요. 근데 미국이 여기 이제 걸려들지 않았으니까 기왕 그냥 늦어진 거 이참에 서둘 필요 뭐 있냐. 아쉬운 건 미국 너그다고 애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선거 때 지금 이용만 해먹고 장난을 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건조를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나려고 하면 비건과 최선희 간에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은 밤낮으로 만나야 될 건데 지금 그 대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협상을 하게 되면 풍계리 핵실험에 사용된 핵무기 종류, 규모, 시험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우라늄 생산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미국이 요구할 거라서 북한으로서는 만나면 일단 그런 부분을 가지고 따져야 되니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건과 최선희 간의 만남이 어렵다라는 것은 실제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은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 11월 중순쯤에 유럽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유력 후보지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이나 북한 대사관이 있는 스위스 이런 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월 11일에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프랑스에 열리니까 그때 트럼프가 중간선거 끝나고 프랑스를 갔다가 제3국에서 유럽에 이 김정은이하고 2차 미북 회담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소설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사히 신문은 지난 7일 폼페이오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가 폼페이오한테 2차 미북 회담을 하면 교통 및 경비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 그래서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하게 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참 웃기지요. 일국의 이 수장이라고 하는 자가 유럽까지 갈라니 교통 편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다. 진짜 이 말을 했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자, 제가 이 미북 간의 비핵화 문제를 매일 2개, 3개 아니면 1개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지금 국내 소식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국내 정치적 문제요. 허구한 날 저끼리 무슨 찢고 뽑고 하는 이야기 더 해봤자 신선할 것도 없고요. 단 저가 경제가 어떻게 되어간다는 추이는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의 대북 사기극 문제에 대해서 재미가 없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에 소홀히 하게 되면요.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저는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인 이상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남일 보듯이 여기게 된다면요. 이거 복잡한 것, 세세한 것까지 알 게 뭐 있냐. 다 알아야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사기가 행해지고 있고 문재인은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가를 다 알아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래서요. 재미 추구하고 뭐 제목 벌겋게 뽑아서 무슨 썬데이 서울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내용도 별거 없으면서 제목 진하게 뽑아가지고 자극적인 이야기하는 가서 그런 거 열심히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왜? 국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 북, 한국, 중국 간에 이 중대한 국가 운명을 건 게임에 대해서 흘러가는 맥락과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야지 이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이 남일 보듯이 하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고 이게 오래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더 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실컷 하고 들을 수 있을 때 실컷 듣고 또 그걸 여론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 맨날 앉아서 그 방송 그거 뭐 하냐? 돈벌이 하냐?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어디 가서 하루 종일 피켓을 들거나 1인시 박근혜 정부 때 잘 되라고 1인시 똑바로 하라고 저만큼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그거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시위요? 시위도 때가 있어요. 거센 물결이 되어서 말려도 거리로 나갈 때쯤 되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만듭니까? 그냥 몇 사람이 거리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솔직히 현재 보수의 행태로 봐서 지금 거리에 대량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종북 친북적인 문정권을 갖다가 횃불 들고 쫓아낼 만큼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뭐냐? 대중들이 적어도 이 정권의 형태에 대해서 이건 정권이 아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대중이 생각한다고 항상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쉽게 해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북한이 무기 실험을 멈췄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비핵화에 대한 희망적인 바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CBS와 60분이라는 인터뷰를 한국 시간으로 어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다라면서 자기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김정은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상기를 시킨 뒤 또 그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또 기가 찼는지 김정은의 인권 유린과 이복형 김정남 살해 부분을 지적하니 트럼프가 어떻게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반인륜적인 인물을. 이러니 트럼프가 자기도 김정은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악의가 아니다 라면서 그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건 비유적 표현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이든 좀 그대로 두자 하면서 김정은과 잘 어울리고 있고 좋은 에너지와 케미스트리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단 한 기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북한은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했고 이제는 이 중간 선거 전에 미국과 볼 일이 없다라는 부분에 이제 배짱을 튀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너네하고 빨리 만나든 만나지 않든 관계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6일 이전에 지금 남은 한 20일간의 사이 기간 동안에 미국을 좀 초조하게 만들어서 이 미국 정상회담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한번 엮어볼까? 아니면 다시 한번 위기를 조성해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애를 한번 먹여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딜레마는 지금 트럼프가 민주당이 한 75% 정도는 이길 가능성이 하원에 크다. 그래서 북한이 좀 더 건드려버리면 트럼프가 선거에서 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하지만은 미국에서 정신 멀쩡한 사람 치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래 돼야 되죠. 왜? 저는 미국에 누가 이기든 나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만 트럼프가 덜미가 잡혀야 트럼프의 저 천방지축적인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래서 덜미를 잡는다면 귀신이라도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면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강경하게 입장을 바꿀까 봐 그것도 북한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아주 배짱을 튀기면서 우리는 급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미국의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